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제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요, 이 수소차와 남북 경협주 이야기입니다. 우리 증시에 새로운 주도 테마로 급부상 중인 우리 수소차,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궤도에 오르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남북 경협주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요, 저희가 한 주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어제 보내주신 궁금증이에요. 문자가 이렇게 왔거든요. 수소차를 선택을 해야 될지 남북 경협주를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는데 그걸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시청자분의 고민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명쾌하게 한번 시작해보죠. 올해 수소차와 경협주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가보면 좋을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요, 김희신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대북 관련주 테마에 타야 될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의 테마에 타야 될지 고민들이 좀 많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말끔히 좀 해결해 드리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양쪽 테마 다 타야 됩니다. 네, 두 가지 테마를 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수소차하고 대북 경협주 모두 유망한 테마입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대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테마였었고요. 수소차 관련주는 지금 시작하는 테마라는 게 좀 다른데요. 이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경제를 좀 소홀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현 정부에서 국내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가져 나온 이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러한 그 수소차 정책은 거의 뭐 우리 대통령 말씀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현 정부에서 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정책 육성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 궁금증은 뭐냐면 과연 이 수소차가 지금 당장 돈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증이라는 거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수소차 테마 이 부분들이 지금 초창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기차 테마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때도 전기차 언제 움직이나라고 했었을 때가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였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는 그 당시에 전기차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단기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좀 익어야 될 때까지는 조금 조정 양상 내지는 좀 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소차 테마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을 절대 역행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테마는 다 타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 또 이러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양당 간에 꼭 무조건 하나를 양당 간에 하나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럼 저는 양당 간이라면 수소차가 5.1 정도. 그럼 네. 경협주가 4.9. 네. 좀 비슷하네요. 정말 그렇게 보신다. 자,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병조 대표님 어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김우신 대표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틀립니다. 예. 네, 그래요. 하늘에는 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맵이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죠. 로드맵이 확실하고, 그러나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불확실하다. 네. 로드맵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뭡니까? 트럼프의 입을 쳐다봐야 되고 김정은의 입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정책주인데 2019년 그 중점 3대 과제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22년까지 약 정부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33년 약 7조 6천억이죠.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2030년도까지 수소차와 연료 전지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를 하고 있고, 원래 4,000대, 2022년도 5,000대,
약 8,000대, 2030년도에 18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강하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좀 고점의 징후가 보인다. 고점의 징후라는 건 뭔가 하면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장소라든지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는 순간 고점을 찍으면서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2차 만약의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그 북한이 그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좀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김병준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의 수소차에 한 표를 그렇죠. 주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김병준 대표 말씀이 좀 틀리더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좀 가져보면서 그럼 우리 김종엽 대표 의견 또 궁금해집니다. 예, 저도 네. 뭐 양쪽 다 골고루 좀 담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네. 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는 생각보다는 남북 관계라든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해서 보면 일정 수준의 어떤 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올해 가장 뭐 절정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김병준 대표님께서 이제 그 장소 정해진 문제 네. 이럴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북미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넘어오고 나서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는 순간이 아마 절정의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점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까지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서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 테마 역시 작년도 11월 이후에 생겨난 신생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2, 3년간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선 정권이나 정부에서도 뭐 로드맵이 없어서 아니면 뭐 강한 추진력이 없어서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이 수소 테마도 결국 14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다 사그라졌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그런 테마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역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우리나라보다도 속도가 느린 게 우리보다 수소라는 어떤 그 수소 경제에 대한 절박감이 없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어떤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의심 속에서 성장되는 산업들은 충분히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구분을 굳이 하자고 치면은 상반기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순간 이후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끝장 무렵까지 놓고 보면은 수소차가 아마 한 해를 지배하는 그런 테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뭐 세 분 다 의견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결국은 수소차 쪽을 좀 더 하반기에 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상반기는 좀 결과를 봐야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경협과 수소차를 빼놓고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그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경협주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필요한 건 옥석 가리기가 아닐까 싶은데 수소차와 경협주 둘 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나눠보죠. 수소차의 옥석 가리는 방법과 함께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경협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는 방법과 경협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의 옥석 가리는 방법, 네, 우리 김우신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어떤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게 되면은요,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테마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수소차가 그렇게 그냥 수소차라는 단어 세 글자 키워드만 가지고도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대북주라고 하는 그 세 글자 가지고서 모든 남북 관련주들이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처럼 수소차도 지금은 이제 테마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리지 않고 나갈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차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차를 만드는 완성차 테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품, 주요 부품 테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인프라, 충전 인프라 관련된 테마 이렇게 좀 나눠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대부분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초기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성차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완성차 쪽으로 한 테마 묶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품주라고 하게 된다면은 수소 탱크를 만드는 뭐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택과 수소 탱크 역시 같이 만드는 세종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제어 밸브를 만드는 유니크 같은 종목들을 하나의 그런 부품 쪽으로 좀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순환 나올 때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충전소 쪽은 뭐 EM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JNK 히터 이런 종목군으로 이렇게 소테마를 좀 나눠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2차 상승, 테마의 2차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테마로 지금 움직이면서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겁니다. 앞서서 이제 어느 테마가 지금 유망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수소 테마나 지금 당장의 트레이딩 관점에 봤을 때는 수소차라든지 대북주는 일단 매수 시점은 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우신 대표만의 옥석 가리는 수소차에 관련된 옥석 가리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병조 대표님 수소차에 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뭐 우리 또 김우신 대표가 뭐 또 제가 할 말을 또 대신 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소차는 그 정부 정책주의 하나고 이제 로드맵이 확실하기 때문에 2019년을 달굴 만한 그런 업종이 되고 테마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우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대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적게는 이제 한 배에서 한 4배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고 나온 종목이 이제 유로스 아니겠습니까? 유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기 압축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6 내지 한 7배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약 한 440억 정도 되는데 5년 내에 한 6배 정도니까 한 6428, 2,800억. 그러니까 한 3천억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3천억 정도 증가한다면 현재 주가가 유로스가 한 9,000원대거든요. 9,000원대인데 충분히 그 15,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님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맞죠? 근데 우리 김동엽 대표님만의 어떤 옥석 가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의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뒤져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젠가도 잠깐 언급은 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의도에서 수소 발전과 연료 전지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증권회사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수소 관련돼서 지금 50개 거론된 회사 중에 딱 2군데만 중소기업 중에 참여를 해서 그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마 제가 봐서는 학술적인 뒷받침도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보면은 우리 이미 좀 먼저 언급해 주신 내용에 있는데 EM 코리아 자회사 2군데가 와서 그 학술 발표를 하고요.
하나는 이제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미코라는 회사가 그 발표를 하는 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옥석을 만약 가린다고 하면 그 다음 이벤트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진짜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부분이 60%의 원가를 차지하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주들, 배터리의 소재 관련주들이 특히나 2, 3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도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택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그렇게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김동엽 대표님의 말씀, 학술이나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활용해서 어느 기업들이 참여하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이것도 한 옥석 가리기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소차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경협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평한 김동엽 대표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아 예. 네, 앞서서 네, 경협주,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저는 앞서서도 우리 김병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유력 인물의 어떤 언급에서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어저께 야간 방송을 혹시 다른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짐 로저스가 나와가지고 어제 얘기한 부분이 오늘 바로 투영이 됐거든요. 네네. 북한 관련해서는 농업 부분이 중요하다 하니까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기대 가지고서 만약 남북 경협주 중에 가장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 연초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주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찌됐든 유력 인사 중심으로 해서 좀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 완화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쪽으로 몰아질 가능성이 많고 곁가지로는 전력 관련주들 어쨌든 전력이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인프라 쪽에 좀 가미가 되는 그런 상태로 아마 가장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종목은 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원료적으로 봐서는 저는 뭐 현대건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인사들의 입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주식. 앞만 봐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입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김병정 대표님. 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는 방법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남북 경협주 제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걸 또 옥석 가리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래도 이제 방법 그러면 피해라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남북 경협주의 옥석은 피해라. 제가 네. 이제 남북 경협주를 이제 왜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드맵이 이제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뭐 금방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입 쳐다봐야 되죠. 트럼프 입 쳐다봐야 되죠. 뭐 주식 쳐다봐야 되죠. 뭐 짐 로저스 쳐다봐야 되죠.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 짐 로저스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남북 경협주가 여태까지 이 수단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철도주는 좀 되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강물 테마가 좀 강하게 올라갔고 개성공단, 금강산, 뭐 건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단매가 일어날 만큼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 전에 또 우리 김동엽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의 답방까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의 답방도 굉장히 저는 불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명분 그거 없이는 들어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남북 경협주 역시 여전히 북미 2차 정상회담 한다 하더라도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다녀온 김영철 부의장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고 굉장한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미국과 북한의 동시에 이런 입장이 지금 방금 뉴스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거 보면 또 경협주에 좀 기대를 또
살짝 갖게 되면서 맞죠? 드디어 이제 꼭지가 다 왔군요. 네, 뭐 이렇게 또 꼭지가 다 왔다고 표현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김은신 대표님, 네. 경협주 옥석 가리는 방법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김병준 대표님 생각은 좀 달라서 네, 네, 뭐 네. 충분히 달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이 남북 이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간의 그런 그 모호함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주는 작년에 일단 시세가 좀 많이 났었죠. 그리고서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종목은 이제 작년 고점 넘어간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바닥에서 터닝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테마이기 때문에 소테마 내에서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농업 먼저 순환 돌고 그다음에 철도 돌고 관광, 자원개발, 건설 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업 같은 경우에 조비나 경농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타이밍상은 좀 늦었습니다. 철도, 현대로템이나 대아티아 이거 들어가려고 보면 타이밍상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테마일 것 같고 관광 쪽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시세를 내고서 지금 고가놀이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불안하죠. 건설 쪽에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거 보는데 이 건설 쪽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박 테마들 중에서. 대북 테마들 중에서 지금 건설 매수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설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아마도 대북 테마주들 이 건설을 대북 테마로 묶는 경우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설주들이 전부 다 이게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보게 되면 뭐 태영건설 같은 거 하루에 올라오는 폭이 옛날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딱 대북 테마 엔드 실적 테마까지 합쳐지면서 명분이 참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